11월 달에 협의 보상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일정은 그렇고요. 지난번에 LH에서 1차 설명회가 2차 설명회 때 기준이 됐던 공남 공고일이 LH에서 제가 듣기로는 2017년 1월 26일 1차 공고일로 된다랍니다. 공고일로 기준이 되면은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주자 택지입니다. 이주자 택지를 받으실 분들은 주민등록 등본상에 2016년 1월 26일 이전에 있어야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이주자 택지하고 생활 택지하고 생활용지하고 그다음에 대토보상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대토보상을 원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토보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몇 분이 대토보상 원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오늘 진행 순서는 요거 제가 끝나면은 고구려 법무법인 신석권 변호사님이 보상 향후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 보상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정 보상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세무사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변호사님이랑 세무사님이 다 끝나시면은 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추진된 거에서 질의 답변받겠습니다. 신석권 변호사님 반갑게 박수 한번. 법무법인 고구려 신석권 변호사님이고요. 제 최근에는 수열에너지 자문 역할도 해주셨고요. 강원노총도 자문하셔서 한 10여 개 이상 자문을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몇 번 뵌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았던 고구려의 신석권 대표 변호사입니다. 다원지구에서 시점으로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조만간에 보상계획 공고라는 게 날 예정인데 그게 어떤 의미고 그 이후에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목차는요. 기본조사, 즉 물건조사 이후에 대해요. 보상이 통지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보상의 토지나 지자물 보상, 연거 보상 등등에 관한 또는 간접 보상 무슨 유자 택지나 이러한 내용들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명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저희 법무부의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구역 지정이란 말은 좀 전에 봤던 이 사업 구간에 이렇게 테두리를 꺼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테두리를 꺼놓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토지의 지번과 면적과 특성들을 다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토지세목이라고 합니다. 토지의 세세한 목록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에서 구역 지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토지세목이라는 게 같이 고시가 돼요. 그래서 이 날짜가 바로 수용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 시점이 됩니다. 이거를 사업 인정 고시 의제임이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토지 수용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강제 수용이기 때문에요. 엄격한 기준에 의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 시행자가 LH라고 했죠. 즉 원래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은 국가만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제한자인 LH 사업 시행자한테 국가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칼자루를 넘겨주는 것. 이거를 사업 인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최근에 24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물건조사, 시장물 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바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상계획 공고라고 연기했습니다. 이 보상계획 공고는 이렇게 보상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토지의 목록과 지장물의 목록을 전부 다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통 보상계획 공고가 있으면 보상계획 공고로부터 4개월 후에 통보된다. 보상 가격이 통보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4개월이 어떻게 소요되냐면요. 먼저 공고하고 나면 그 1개월 사이에 사업 시행자 추천 평가사, 그 다음에 도 추천 평가사, 그 다음에 중 추천 평가사를 다 확정을 짓고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평가사들이 그걸 보통 한 달 정도 걸쳐서 평가를 하고 난 뒤에 그걸 납품을 해요. 납품을 하면은 그걸 또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협의하는 단계에 또 한 달 갑니다. 그러면 한 달 해서 3달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즈음에 보통 매달에 한 번씩 열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그 올리는 그 기간에 또 한 달 정도 걸려서 보통은 보상 계획 공고일로부터 4개월 후에 통보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24년 11월로 예상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는 올 연말 보상이 예상되어 있으니까 보상 통지 한 6개월 전쯤까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이 즈음에 우리 대처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따라서 최초 통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후에 보상이 정확하게 됐는지를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기간입니다. 자, 그다음 보상이 통지되고 나면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일단 보상이 통지되고 나면은 이후에 어떠한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지도 궁금하실 테고, 보상은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도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상금, 토지보상금 산출 방식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토지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한다고 그랬죠. 표준지 공시가는 매년 1월 1일에 발표된다고 그랬고, 이 지역은 22년 1월 1일자 표준지 공시가가 유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지에 가장 적합한, 즉 용도 지역이 같고, 그 다음에 현실 이용 상황이 같고, 주변 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토지 중에서 내 땅과 가장 가까이 있는 비교 표준지, 이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땅하고 비교 표준지하고 비교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요인과 그 밖의 요인인데요. 개별 요인은 내 땅하고 비교 표준지하고 비교를 해요. 비교 표준지의 땅 모양과 위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하고 내 땅의 위치와 모양이 있겠죠. 그걸 비교하는데 6가지 조건을 비교합니다. 첫 번째가 가로 조건, 도로가 어느 것이 많으냐. 두 번째는 접근 조건, 광역 교통망상으로 어디가 접근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주변 환경이 어느 것이 더 나은가. 획지 조건, 땅 모양이 어떻게 예쁘게 생겼나, 높낮이는 어떠나, 이런 걸 보는 획지 조건. 그 다음에 행정 조건, 행정 규제가 어느 것이 더 심하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조건, 이렇게 6가지 조건을 비교해서 그거를 수치화해서 전부 다 곱셈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상 수준을 얼마만큼 줄 것인지는 그 밖의 요인에서 거의 결정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 밖의 요인이 토지보상에서 알파요, 오메가요, 전략적 코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책이 처음에 발대 시간 때 준비선생님한테 봤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네요. 지금 용신도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작년 11월 11일에 4차 총회할 때 제가 준비선생님에 드렸던 그 내용. 그 다음에 원래 물건조사전에 소유자 간담회를 위해서 그 이후에 물건조사가 이렇게 현장에서 사전 물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들은 한번 만약에 보상 통보되고 난 뒤에 위임 계약을 받으면 원스톱입니다. 소속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중간에 계속 연락 들어가면서 그때그때 다 안내드리고, 저희들이 이런 위임 계약서 작성하면 이렇게 사건 기록, 이신청한 기록, 소송 기록 이런 것들 저희들이 다 합니다. 위임 계약 체결에 바로 현장 조사할 때는 다 조사하고요. 평가서 전공의 정부에서 분석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의견서를 작성해서 평가서 입력을 해서 저희들이 다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법인은 보상금 증액을 위해서 그 전문가로서 일하고 있고요. 세금을 좀 이게 다소 변하기 위해서도 불공하게 되면 양도세를 올해와 내년으로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도세액으로 1억만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을 2억까지 최대 늘릴 수도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설명 좀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었습니까?